지금 자유전공에 대한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꿈이 바뀌는 학생들이 더 좋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전공 학부에서 뽑을 때 내가 자유전공 학부를 쓰기 위해서 자유전공 학부를 타겟팅을 한다. 그럼 1학년 때 경영 썼다가 오히려 2학년 때 컴공 썼다가 3학년 때 갑자기 경제나 간호로 바꿔버리네요. 안녕하세요. 학원왕 박준태입니다. 학원의 모든 것 그리고 입시와 교육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학원왕 박준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2026 입시 설명회 라이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입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좋은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입시에 대한 정보에서는 이분이 넘버원입니다. 그런 에이커리의 이종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커리어의 입시 컨설팅 대표 이종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주제는 뭐냐면 2025 입시 트렌드 및 결과 분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올해 25년 수시 입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일단은 뭐 기존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입시에서 79% 거의 80% 가까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수시 입시에서 일단은 가장 크게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둘 만한 건 뭐냐면 의대 정원이 확대됐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가 자유전공 학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이제 입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일단은 좀 자유전공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유전공 학부가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학과 모집 단위 인원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혼선이 많았어요.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가 자유전공 학부를 수시에서 312명? 굉장히 많이 뽑았죠. 사실 300명. 300명을 자유전공학부에서 뽑으니까 나머지 학과들에서의 모집단 인원들은 다 줄어버린 거예요. 기존에 한 20명씩 뽑아야 되는 이제 학과들이 뭐 8명밖에 안 뽑고, 경영학과도 한 60명씩 뽑아야 되는데 한 20명밖에 안 뽑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좀 혼선도 많았고, 내가 원래 목표로 하던 경영학과 혹은 간호학과 혹은 뭐 그 밖에 컴퓨터공학과 이걸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유전공학부를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측한 거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고, 소위 말해서 좀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썼는데 얻어 걸렸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평가가 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결과도 있었고, 뭐 이제 이게 25년도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이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는 26학년도, 27학년도도 자유전공학부의 확대는 계속해서 지금 기조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는 자유전공학부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굉장히 크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색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이 지금 올해 3,000명이 이제 넘어갔죠. 근데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서구현, 서성한 라인의 합격 등급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인서울 학교의 이공계 계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 등급 컷이 조금 또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위 한 10위권 혹은 15위권 정도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 봤을 때 등급 변화는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보통 이제 충남대, 충북대 뭐 이런 수준에서 약대들이 기존까지는 한 1.5등급 정도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은 야 그래도 1.7도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큰 이변이 없었어요. 1.8등급 학생들 조금 난항을 많이 겪었고, 생각보다는 입시 결과가 1.78등급 안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냥 1.5등급 수준에서 비슷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일단은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N수생들이 많이 몰렸죠. 첫 번째.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1등급 초반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의대가 떨어진 학생들이 1.1등급, 1.2등급 애들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에 붙어야 되는 그 커트라인은 1.12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됐더라도 사실은 입결을 하는 컷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의 확대의 영향은 사실상 실제로는
많지 않았다. 맞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그럼 자유전공의 확대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자유전공 확대는 일단은 굉장히 겉에서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름도 아름답고 취지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것 같은데 속을 좀 들여다 보면은 사실 또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못하다. 요즘 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원래는 학종 수시에서 뭐 경영학과든 간호학과든 의예과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너 고1 때부터 꿈을 정해야 돼. 네, 그렇죠. 이걸 굉장히 강요하는 써야 형국이에요.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굉장히 많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꿈을 빨리 정해야 돼. 이런 꿈을 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계에서도 인정이 됐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의 좀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자유전공인데 문제는 이제 맹점이 뭐냐면 자유전공은 자유전공이지만 누구한테 그러면 이 기회를 줄 거냐. 네. 열심히 경영학과를 위해서 준비한 친구와 나는 경영학과도 아니었고 간호과도 아니었고 컴공과도 아니었는데 그런 친구와 사실은 우리가 학종의 취지로 살펴보면은 누가 더 좋으냐면은 한 계열에 집중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준비를 잘 했던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전공이 하나 확대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전공 학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 생각보다는 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자유전공에 대한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꿈이 바뀌는 학생들이 더 좋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전공 학부에서 뽑을 때 내가 자유전공 학부를 쓰기 위해서 자유전공 학부를 타겟팅을 한다. 그럼 1학년 때 경영 썼다가 오히려 2학년 때 컴공 썼다가 3학년 때 갑자기 뭐 경제나 간호로 바꿔버리네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럼 그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말고 다른 학과를 쓸 때는 또 불리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입시라고 하는 게 좀 안정적인 추세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전공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네.